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처에서 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어레이를 하는 것과 그 다음 회전 어레이 그리고 이 스케일 하는 스케일을 이제 조정하는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스케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케치를 나가고 프로젝트를 하나 더 생성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 워크벤치로 들어가 주시고 XY 플레인 이렇게 해 놓고요. 그리고 그리드를 좀 켜놓겠습니다. 그리드를 켜놓고 오늘은 그리드에 스냅을 좀 걸고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토 스페이싱은 꺼두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아이콘들은 이쪽에 있는 아이콘들이에요. 요 세 가지 아이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도형 요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클릭을 하면 그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아이콘 구경들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제 무브 그리고 어레이 트랜스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로테이트 그리고 폴라 트랜스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케일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이동, 회전, 스케일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카피라든가 카피가 옵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레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어레이 하는 방법 그리고 뭐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제 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원을 하나 만들었고 뭐 디멘전은 지름을 한 10 정도 이 정도 주고 하나 이렇게 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브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무브를 단축키는 W고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객체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동 거리 그리고 각도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0 그리고 각도는 뭐 45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브가 되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사각형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원을 꼭지점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원을 이제 클릭을 해주고 이렇게 무브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중심점을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동하는 기준점을 정의를 하고 치수나 각도를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대상 타겟 포인트를 정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동만 했는데 이제 카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무브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이제 트랜스폼 파라미터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카피스가 있죠. 카피를 몇 개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복사본의 숫자를 적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값은 0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사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이동만 하고 끝이 나는 건데 이제 여기가 1 이렇게 되면은 한 개를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되는 기준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사가 될 타겟 포인트를 지정해 주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어레이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레이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레이를 할 때
자, 이걸 클릭을 하고 어레이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카피 숫자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카피 숫자를 결정을 하고 그 카피된 숫자만큼을 하나의 행으로 보고 그 행이 몇 개의 행으로 될 건지, 몇 개의 행위로 구성이 될 건지 이런 식의 컨셉으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보면 여기에 이제 사각형의 이 꼭지점 부분에다가 어레이로 해서 다 채우려고 한다면 우선은 수평 방향으로 카피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숫자는 1, 그리고 최종적인 형태가 이 행이 하나 그리고 두 개야 되니까 이 로우스가 2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준점 찍고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의 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행들이 몇 개가 될지, 지금 두 개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위에 행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할 때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에 대해서 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배운 걸 또 써먹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 카피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나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어레이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 건데, 요번에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카핏도 똑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apply equal constraints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constraint이 똑같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즉 얘가 가지고 있는 constraint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준점 한번 찍고요. 자, 여기다가 이동하고, 이동해서 딱 보면 왼쪽이랑 지금 다른 점이 있죠. 지금은 아까 우리 그 옵션 equal 그 옵션을 키지 않은 상태고 지금은 equal 옵션을 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컨스트레인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20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다 따로 이렇게 놀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미리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을 때 이쪽으로 이제 복사본들을 다, 지금 얘가 원본이고 나머지들이 복사본이잖아요. 복사본들을 어레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디멘전을 따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 equal constraint들을 적용을 해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어레이를 한 다음에 내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어레이가 약간 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일단 이 사항은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에요. 이제 예전 버전에서는 적용이 됐었는데 업그레이드 1.0 버전으로 오면서 빠진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기능인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원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10 이렇게 놓고 요거를 어레이를 해서 1, 2 이렇게 해서 토탈 4개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레이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레이를 하는데 1, 2, 이퀄까지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어레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름 자체는 얘를 따라가요. 지금요, 이거를 다 따라가게 돼 있는데 어레이를 한번 한 다음에는 이 간격 자체를 후 수정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이걸 옮기면 이런 식으로 혼자 따로 놀게 돼요. 더 이상 어레이를 한번 하고 나면 어떤 어레이, 그러니까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는 이퀄로 묶여져 있지만 이들 사이의 간격에 대한 어떤 컨스트레인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레이를 한 다음에 제가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실수를 하기가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그 구멍들이 많은 브레드보드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만든 다음에 이제 내가 막 모델링을 하다가 실수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린 다음에 뭐 프린팅을 하든지 가공을 하든지 했을 때 뭔가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나오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먼저 어레이를 그냥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격이 나왔었어요. 예전에는요. 이 사이의 간격과 각도 이런 거를 만든 다음에 보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어레이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수치들을 수정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불편해진 것 같아요. 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예전 버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었냐면 이 PC에 지금 0.18 버전이 깔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어요. 파트 디자인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게 좋겠네요. 스케쳐 워크벤처에서 너무 오랜만에 했으니까 지금 네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예전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레이 버튼이 별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럼 숫자하고 그 다음에 로우 숫자하고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옵션으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딱 배치가 돼 버렸어요. 지금 따로 놀긴 하는데 이건 옵션에서 정해주면 되는 거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장점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을 예를 들어서 뭐 44다 그러면 50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각도도 예를 들어서 뭐 10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요거를 지우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간격을 또 지우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일치를 시키고 이제 모델링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 어떤 다른 스케치들이 있으면 그 스케치의 어떤 기준점으로 또 얘를 일치시키거나 뭐 이 선을 버티컬로 바꿔서 이렇게 수직을 잡고 각도를 부여하고 이런 작업들이 후 작업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델 파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차후에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 스케치로 들어가서 이 치수들만 딱딱딱 바꾸면 되는 이제 그런 게 간편했었는데 1.0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모델링에다가 우리가 어레이를 다 뚫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 사이에 뭔가 그 참조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뭐 또 엄청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손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조절을 해서 뭔가 맞춰야 되는 이제 요런 식의 후공정에 조금 더 들어가는 식으로 조금 불편하게 됐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이제 매크로로도 할 수 있다고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 카피를 할 때 이제 그거에 어떤 내가 그 복사를 하는 그 기준점
그 타겟점 사이에 이제 계속 컨스트레인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제 매크로를 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거기까지 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능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지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자, 이거는 0.18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생긴 뭐 판이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걸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 간격이 뭐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뭔가 적당 치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놔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늘려봤을 때 간격이 너무 좁진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거고,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뭔가 모델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적당한지, 이 정도의 어레이가 적당한지 그거를 보려고 하면 간격이 너무 촘촘하지 않은지 이런 거를 일단 그려보면서 내가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1.0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레이로 이제 무브 어레이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개 이렇게 놓고 어레이는 3 이 정도로 놨다 이거죠. 로우는 그 다음에 이퀄 놓고 그 다음 기준점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 대충 이렇게 하면은 3개가 너무 그 폭에 비해서 구멍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기 전에 여기서 숫자를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4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하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고 클릭해보고 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수직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이제 여기를 바로바로 바꾸면 이렇게 환공포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서는 고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픽스가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4가 조금 그렇다 라고 하면 4 너무 많은데 그러면 다시 여기서 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서 바로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숫자 자체가 하나 줄었으니까 뭐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그려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좀 아직 불편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적당히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볼 수는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빨리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다 그린 다음에 내가 좀 지울 수도 있고 간격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 때 좀 등장을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아직 좀 버그들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칭성도 그렇고 여기다 이제 컨스트레인이 뭐 중심이랑 지름 이런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이제 버그가 일어날 게 없는데 중심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게 동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중심사각형 10짜리 이렇게 놔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어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어레이 숫자는 뭐 3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열은 4개가 되고 그죠? 3개를 복사하면 얘까지 포함해서 열이 4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행이 4개가 되게 이렇게 놓고 equal constraint 클릭한 다음에 중심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일단은 뭔가
좀 너무 보기가 흉하네요. 그죠? 지금 개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더 떨어뜨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3, 4 equal constraint, 그 다음에 조금 더 떨어뜨려서 네, 요렇게 지금 어레이를 했는데 제가 선택한 옵션과 조금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equal constraint을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equal constraint을 체크를 하면은 얘만 치수가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equal로 들어가 가지고 equal로 적용이 돼서 다 그냥 equal이 동시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치수가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땐 중심 사각형일 때는 얘네들이 왠지 컨스트레인으로 그 equal이 좀 적용이 안 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중심 사각형의 경우, 사각형의 경우, 뭐 다른 도형의 경우일 때는 도형을 그리면서 우리가 컨스트레인을 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수치 집어넣고 여기 수치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컨스트레인이 부여가 되는데 이렇게 돼서 부여된 컨스트레인은 어레이를 할 때 컨스트레인처럼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퀄이 얘는 컨스트레인이 없으니까 그냥 이 객체 자체를 그냥 복사를 하다 보니까 치수가 그냥 쭉 따라서 온 것 같고요. 다시 복원해 가지고 옆에다가 그리는 게 낫겠네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중심 사각형 같은 경우인데 뭔가 이퀄을 적용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치수를 입력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그려 놓으시고 치수를 후에 입력을 하셔야지 이퀄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10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도 10 이렇게요. 외관상 봤을 때는 다를 게 없지만 이게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드래그 해가서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3개 그 다음에 4행 이렇게 놓고 이퀄 적용하고 기준점 놓고 이 정도 간격이었나요? 네, 이렇게 놔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퀄이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버그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조심을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퀄이 적용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프리캐드에서 이제 제가 매번 스케치 이제 부분 튜토리얼 영상 만들 때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빨간 거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컨스트레인 찍어 주시고 빨간 거 요거 버추얼 스페이스 눌러 주시면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환경인데 다른 이제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로 다 넘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버추얼 스페이스로 가서 그 해당하는 컨스트레인만 다시 눌러주면은 원래 스페이스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레이가 아직은 버그가 좀 있습니다. 어떤 버그가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니까 변수가 작아서 잘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요거 수치를 뭐 10으로 줄인다 라고 하면은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컨스트레인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중심에 일치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여기서 이퀄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20 정도로 바꿔 볼게요. 지금 뭔가 중심이 다 이렇게 깨져 있죠.
지금 어레이 자체에 그 행과 열이 오와 열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오와 열이 이렇게 깨져 있어서 이런 식의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사각형은 어레이를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사각형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도형들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렇게 시메트리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프리캐드에서 이 스페이스에 대한 그 컨스트레인이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이 좀 빨리 적용이 돼야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맛만 봤고요. 원이 아닌 경우일 땐 조금 이제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시 그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레이 그리실 때는 어레이 그리실 때 이제 조금 더 그 간격 같은 걸 그럼 스페이싱을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20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어레이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값이 equal constraint이지만 수치를 바꾸면 그 정렬 자체가 깨져 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원이 아닌 경우일 때는 조금 잘 써야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할 때 어레이를 할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죠.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식의 작업도 되겠죠.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레이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보조선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편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60, 40으로 어레이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주시면 이제 조금 더 매번 그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이런 상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차라리 이제 요게 equal constraint이니까 이거를 통째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요소랑 그 다음에 이 보조선까지 통째로 어레이를 해버리면 컨스트레인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요 컨스트레인도 일정하게 유지가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같이 복사를 하면 스페이스에 대한 컨스트레인이 적용이 잘 되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스페이싱 유지 안 될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다 별개예요. 그래가지고 별개라서 그 스페이스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4 넣어서 4x4로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이퀄은 다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와, 빨간 거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퀄은 다 적용이 돼서 뭐 할 수 있지만 60을 바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혼자 이렇게 쭉 뻗어 나가죠. 그죠?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 방법은 아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레이는 누군가 매크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버튼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 주시던지, 예. 아니면 만들어서 각자 쓰던지, 아니면 프리캐드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 방법 외에는 네,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이 스케치 워크벤치를 벗어나서는 또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쪽 드래프트라고 하는 워크벤치에 가면 스케치를 하든지 파트를 하든지 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어레이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스케쳐 워크벤처에서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레이는 일단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둘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놔두고, 자, 회전 좀 볼게요. 이제 회전은 위에 너무 빨개서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요, 그죠? 지웁시다.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원을 하나 이렇게 꺼내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게 로테이트잖아요. 그래가지고 로테이트 기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형 요소 선택하고 로테이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은 이제 점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점, 첫 번째 선택하는 점은 이제 회전의 중심입니다. 내가 이 객체를 회전시킬 건데 회전의 중심을 어디로 할 거냐 이겁니다. 원점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내가 회전을 이제 얘를 시킬 건데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기준점을 어디다가 잡느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의 중심에 이렇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객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회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로테이트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카피될 숫자, 4번의 개수를 이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하나로 이렇게 놓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중심, 회전 중심 찍고 그 회전 이동할, 복사할 4번의 중심 기준점을 찍고 이렇게 놓으면 네, 이런 식으로 4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회전 어레이도, 로테이트 어레이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폴라 어레이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놓을까요? 자, 원을 하나 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네 놓고 이제 요거를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를 만들려고 하면 이 친구를 하나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어레이를 만들기 전에 그 이퀄 컨스트레인도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디멘전을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디멘전은 23인데 한 10 정도로 놔주게, 10 너무 작네요. 20으로 놓을게요. 2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클릭한 다음에 네, 로테이트 아이콘, 그 다음에 회전은 한 10개 해볼까요? 10개. 그럼 복사본이 다 합하면 11개니까 너무 좀 뭐 문제될 건 없지만 네, 딱 10개가 되도록 이렇게 놓고 이퀄 선택해 주시고 회전의 중심, 그 다음에 네, 복사할 중심 이렇게 놓고 하면은 복사될 이제 어레이들 아까 이제 어레이를 했을 때랑 조금 달라요. 지금 어레이를 아까 밑에서 이제 했을 때는 그 어레이가 될 첫 번째
도형 요소를 치수를 정하게 돼 있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도형 요소 사이에 그 남은 개수들이 쭉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 또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립니다. 앞에서 했던 어레이랑 일반 어레이랑 회전 어레이랑 조금 패턴이 달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개를 배치를 했고요. 지금 등 간격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마지막 이 간격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각도가 얘보다 조금 더 커요. 그건 이제 조금 더 맞추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equal constraint을 부여를 했으니까 여기가 20이잖아요. 그러면은 10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 자체는 동일하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원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가 각도를 10개로 줬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하려고 하면은 다시 여기가 9, 그 다음에 이퀄 주고 회전 중심, 각도 중심 이렇게 놔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수를 값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또 매번 계산을 하는 게 좀 헷갈리기는 하죠. 이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객체가 10개잖아요. 지금요. 10개가 되고 간격이 11가 돼요. 11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360을 60도로 11로 나누고 나눈 값을 360에서 뺀 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 그래야 등간격이 되는 이제 요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요게 좀 너무 헷갈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이 10개가 배치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죠. 사본을 10개 해서 전체가 11개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회전 중심 이렇게 해서 이놈을 한 바퀴 돌아서 딱 여기에 일치시키게, 일치를 잘 시켜야 되긴 합니다. 여기서 일치 잘못 시키면 다시 0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뭔가 스냅이 걸려서 되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해서. 자, 다시. 죄송합니다. 11 이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나면 등간격이긴 하거든요. 등간격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만나려고 하면 다시 0이 돼 버리는 엄청 만난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이제 된 거죠.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냅을 끄면은 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걸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한다라고 하실 때 나중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성공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지금 원이 2개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마 패드나 패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깎아내기를 하실 때 익스트랙트를 패드나 하시거나 이제 제거를 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복된 하나는 이렇게 해서 참조선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약간의 촌극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후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1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대충 근처에 갖다 놓고, 그리고서 이 점과 이 점을 일치시키도록 하면은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요런 이제 얘를 하고 이렇게 바꾸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방법 1번. 그리고 한 번 손이 더 가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카피를 좀 할게요. 카피를 이렇게 하고 카피를 할 이유가 없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내가 10개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애초에 여기서 그러니까 어레이들은 전부 다 기준선들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폴리곤 숫자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10짜리 폴리곤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약간 불편한 게 이 흰색 선은 이 폴리곤 선들을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폴리곤 선을 애초에 만들 때 여기서 참조선이 되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모양은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수평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 녀석의 각도를 바꾸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하나 여기다 그려주는 거죠. 원을 이 폴리곤 위에 한 점에다가 뭐 10자리를 이렇게 놔주시고요. 10 아까 작다고 했는데 또 지금 이 친구의 또 버그가 원 관련 버그가 좀 심각한데요. 이게 바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을 바로 그리시면 뭔가 이상한 경우가들이 되게 많아요. 컨스트레인이 여러 개 막 중첩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항상 원을 그리실 때 좀 밖에서 그리신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좀 뭔가 버그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20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폴라 트랜스폼을 이제 해보면 폴라 트랜스폼을 해보면 어레이라고는 따로 안 써 있네요. 지금 제가 어레이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레이가 아니죠, 그죠? 회전 배열인데 어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폴라 트랜스폼을 해주시고 카피를 10개 만들어야 되니까 9개 4번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회전 중심 기준점 이렇게 돌리셔서 여기에 딱 맞게 일치를 시켜 버리시면 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네, 10개가 배치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조절을 했을 때 이게 완벽하게 따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뭔가 어레이는 확실하게 뭘 정한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게 가장 네, 좋다. 이게 일단 결론일 것 같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안 바뀌니까 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면 네, 또 여기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일치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 어레이를 굳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네, 자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이제 문제점과 사용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스케치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딴 걸 그리다가 만지면은
무조건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뭔가 작업하면 이렇게 틀어지죠. 작업 딴 거 막 그리고 있다가 얘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맞춰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뭘 만들 때 안 맞고 조금이라도 치수 차이 나면은 되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면은 그 도면에서 못 찾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레이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엔간하면은 그 어레이를 좀 고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레이가 이 간격 자체가 미리 컨스트레인이 안 잡혀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컨스트레인으로 해가지고 묶던지, 근데 그건 너무 귀찮고 힘든 방법이니까 어레이를 하고 나면은 보통은 이렇게 어레이 한 친구들을 뭐 숫자가 적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딱딱 클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 락을 그냥 이렇게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니까 제가 뭐 실수를 할 그럴 일도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되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경우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걸 하나 이제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은 클릭을 해보면 밑에 지금 엘러멘츠에서 선택이 하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럼 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거를 그냥 락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리캐드에서 불편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다 해가지고 락 하면은 너무 행복한데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점들은 락이 안 걸리거든요. 이 점 클릭하고 락 걸면 락이 안 걸려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점들이 같이 선택이 돼 버리니까 아무리 락을 걸어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락을 걸려고 하면은 선분만 이렇게 선분이나 선분의, 그러니까 점을 제외한 도형 요소들을 선택했을 때 락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얘를 클릭하고 락을 걸면 또 걸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선분만 선택해야 되는데 선분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 또 드래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드래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클릭을 해야 되는 너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는 점 요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원 쭉 있을 때, 자, 제일 먼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요거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42번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마지막 이 요소가 쭉 같이 생성돼서 연달아 있을 거거든요. 지금 42번서부터 51번이에요. 그래가지고 42번서부터 51번을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점은 실제로 선택이 안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점들은 녹색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분만 선택이 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컨스트레인 락을 이제 블락을 선택을 하시면 딱 걸려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레이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컨스트레인 락 작업을 하셔서 안 움직이게 하시는 게 차후에 그 문제를 좀 덜 발생시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원의 경우는 좀 쉽게 되는데 사각형은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각형은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도 만약에 제가 어레이를 하려고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고 사본을 2개, 로우는 3 해가지고 3x3을 이렇게 만들게요. 자, 만든 다음에 이제 요것도 또 나중에 혹시 모델링 하다가 이렇게 건들 수도 있으니까 락을 해놔야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고 락을 이렇게 걸면 마찬가지 또 점이 선택이 돼 버려서 락이 안 걸립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때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버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하면은 돼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락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보잖아요. 지금 찍으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하나씩. 왜 안 보이지? 지금 하나 뭐 깜빡깜빡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찍어보고 네, 지금 라인으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자, 라인으로 잡혀요. 그래가지고 어느 하나 중간에 있는 점이 잡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중간에 점이 잡히는 경우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잡으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점들이 다 녹색으로 잡혀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컨스트레인 락을 했을 때 락이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걸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경우일 때는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걸어야 되는데 지금 또 수동으로 걸었을 때 걸렸습니다. 점들이. 그래서 락을 걸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는 거지만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락을 걸겠습니다.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락을 걸면 락이 걸리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레이를 안 건드리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락을 거시거나 어레이에다가 락을 걸고 계속 스케치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레이를 한 시점에서 한번 이제 뭐 바디에 적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스케치를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수정할 때 최대한 그 어레이를 안 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 어레이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뭔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공 다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후 작업하다가 어레이를 건드려서 나중에 굉장히 좀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레이까지 회전 어레이까지 한번 봤습니다. 봤고 정말 이 빨간 것들은 너무 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버추얼 스페이스로 다 보내버리겠습니다. 기분이가 좋죠. 그러면 깔끔하고 여기 가면은 또 엄청 많고 근데 이걸 좀 잘 쓰시면 좀 깔끔한 화면을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옵션에서 이거를 끄는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그래도 일단은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좋긴 좋습니다. 확인은 좀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스케일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 부분은 뭐 쉽기도 하고 크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스케일은 네모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스케일을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은 뭐 CAD나 이런 데서 이제 오토캐드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스케일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이제 툴을 CAD 툴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요번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스케일 하려고 하는 걸 다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스케일 트랜스폼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선택하는 게 이제 뭐냐면 스케일이 바뀌는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던 작던지 간에 지금 선택하는 점은 그대로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변경하게 되는 이제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선택을 합니다. 기준점을 선택을 해서 이 기준점이 도달해야 되는 이제 타겟 지점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일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좀 보자면 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홀을 제가 하나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홀을 하나 복사를 할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그냥 해놓죠 뭐. 그리고 미리 얘를 좀 스케일을 임의로 그냥 키워 놓겠습니다. 임의로 대충 키워 놓고요. 이제 이거를 옮겨 가지고 얘랑 똑같이 맞춰 볼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어떤 녀석이 있을 때 얘랑 똑같은 크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닮음이니까 자,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복사는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도 되지만 이것도 먹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이거는 안 먹었어. 컨트롤 C 컨트롤 V도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컨트롤 그 복사한 게 요 밑에 지금 숨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복사를 먼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녀석과 똑같이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크기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옵니다. 여기서 이거는 저기 다른 툴에서 이렇게 스케일 많이 쓰신 분들은 그냥 스케일 써보신 분들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만, 처음 써보시는 분들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네, 이렇게 복사를 해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케일 키우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 스케일 누르고 바뀌지 않아야 되는 점, 이 점이죠. 그래서 네, 스케일 기준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환을 하는 스케일 키우기 위한 요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지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일치하게 스케일이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스케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방금 전에 제가 사이즈를 키우다가 좀 찌그러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준점 임의로 한번 일단 키워 놓고 자, 요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고 자, 그리고 이거를 스케일을 키워서 얘랑 똑같이 맞도록 해보고 옮겨보고 하면은 오늘 카피 스케일 뭐 이런 건 이제 다 해본 거죠. 로테이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이 친구도 이제 스케일에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옵션이 하나 있어요. 지금 왜 아크가 선택이 됐지?
오프셋이 선택이 돼서, 자, 스케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Keep Original Geometries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스케일을 변경을 하신 다음에 원본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스케일 하면은 원본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요거를 체크하고 하시면 원본이 그대로 있게 되는, 네, 요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스케일 기준점, 이동하려고 하는 기준점, 타겟 지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예, 원본은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되죠. 두 개 같은지 한번 옮겨서, 예, 합동 여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무브하고 요 지점을 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요. 지금 호가 이렇게 살짝 찌그러져 있으니까 호가 회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수평하게 하는 작업도 같이 해 볼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조선을 놔주고 수평하게, 그 다음에 이 친구 회전시킨 놈을 친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로테이트 클릭해 주시고 회전하려고 하는 중심, 그 다음에, 네, 회전하려고 하는 기준점, 그리고 이 기준점이 이 부분에 닿도록,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브, 그리고 로테이트, 그리고 스케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각 요 스케일을 하면서 한번 쭉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에 이 어레이 부분에서도 한번 좀 알아봤는데, 어레이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부분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어레이를, 그러니까 중간쯤에 하시는 것보다 확실해진 다음에 어레이를 하시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이 아닌 경우일 때는 어레이를 한 다음에 치수들을 이렇게 이퀄 컨스트레인을 주더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원이 아닌 경우, 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원이 아닌 경우일 땐 그 어레이를 했을 때 그 치수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